자, 111쪽. 종이컵이 이 정도 되잖아? 그러면 미숫가루는 한 이만큼 해야 돼요.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 맞아. 그러니까 많이 저어서 미숫가루는 녹는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떠 있어야지. 여기 떠 있어야지 맛있고, 이게 만약에 가라앉아 있으면 그냥 앵무이냐 이러면. 그리고 티우는 저 분홍색 스프 있잖아. 분홍색 스프는 3숟갈 넣으면 됐어요. 3숟갈 넣어서 물은 요 정도만 다. 아니, 내가 먹은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제일 나은 것 같아. 내가 애를 타줬을 때도 그렇게 타줬을 때 제일 맛있다. 111쪽에 보면은 조건부가 아직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했어 나? 다 해서 내가 지난번에 연속 문제를 같이 했잖아. 자, 우선 조건부 확률을 보면 우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생각하기라고 해서 무슨 표가 이렇게 하나 나와야지. 이 표를 보고서 우리가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확률을 물어볼 거냐면 여기 전체에서 지금 이게 다 뭐야? 남자가 중형차를 선택했는 영수가 나와 있는 거죠. 승용차 구매 실태. 승용차 구매 실태니까는 중형차인데 남자가 구매한 거, 여자가 구매한 거. 맞지? 소형차인데 남자가 구매한 거, 여자가 구매한 거. 여기서 자동차 구매해서 남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요. 남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확률 그러면 전체 명수에서 전체 50명. 이게 전체 50명이지? 50명 중에서 남자가 총 몇 명이야? 33명 있잖아. 그러니까 50명 중에 33명은 남자가 구매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가 구매할 확률은 50분의 33이라는 거를 이 표 안에서 알 수가 있어. 그럼 반대로 여자가 구매할 확률은 50분의 17. 그래서 이게 지금 여사동방이라는 것도 딱 보이죠? 1 빼기 4지, 그렇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중형차를 구매할 확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중형차를 구매할 확률. 그러면 중형차는 전체 50명 중에서 요랑 13명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50분의 13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소형차를 구매할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50분의 37 둘 다 또 여사건 확률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남자가 중형차를 구매할 확률. 복사건이죠. 남자면서 중형차를 구매할 걸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얘는 모든 경우에서 50명 중에서 남자가 중형차를 구매해요. 8명. 그러니까 50분의 8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뭐 각각의 확률 내지는 뭔가 복사건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치? 이런 확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냐면 먼저 물어본 거를 물어보자. 여기서 한 명을 뽑았을 때
남자 사원을 뽑았을 때 책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적을게. 남자 사원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사원이 중형차. 근데 이걸 물어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이 남자 사원이면서 중형차를 구매할 확률과 뭐가 다르냐? 달라요. 남자 사원이면서 중형차를 구매할 확률은 얘야. 남자 사원이면서 중형차를 구매할. 되겠어? 그러니까는 남자고 동시에 중형차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전체 구매 이렇게 8명이 있으니까 50분의 8이야. 근데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야. 남자 사원을 뽑았어. 벌써 사건 A가 끝난 거야. 이걸 사건 A라고 했을 때 A가 끝난 시점에서 그 사원이, 그러니까 벌써 남자 사원만 이렇게 뽑혀 있는 거야. 남자 사원만 이렇게, 남자 사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33명이야. 여기 33명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전체 50명 중에서 남자 사원을 뽑았단 말이야. 이 33명이. 그래서 1차 A라는 사건이 끝난 상황에서 여기서 그 사원이 중형차를 구매하는, 근데 여기서 중형차라는 건 분명히 소형차도 구매한 사람이 있고 중형차도 구매한 사람이 있잖아. 지금 표로 봤을 때는 몇 명 있어? 중형차는 8명이죠. 여기 8명. 여기 몇 명이야? 25명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사원만 뽑아놨는데 그 사원이 중형차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0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33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33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게 전체가 돼버렸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때의 확률은 33분의 8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중형차를 구매할 확률을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느냐? 조건이 있고 그 조건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 그 조건 안에서. 알겠지? 그 조건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제 조건이 주어졌다 해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달라요. 알겠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다른 개념이다. 그걸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 포인트예요. 뭐뭐 했는데, 뭐뭐 했을 때, 알겠지? 이 말이 있어요. 뭐뭐뭐다. 이때 이렇게 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알겠지? 이거는 전체의 상황이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확률은 확률인데 A가 먼저 일어나. 내가 이거 A라고 잡았으니까. A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 B까지 일어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P, B, 바, A 그냥 간단하게 원래 바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읽어요. 조건 예시법 할 때는 X, 바, X 좀 괜찮았지? 이렇게 읽을 때 기분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그냥 어쨌든 우리는 P, B, A 보통 이렇게 많이 읽어요. 알겠어?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경우 조건이 붙은 가운데 어떤 뭐가 일어난 확률을 구하는 개념.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이렇게 구했거든. 이렇게. 지금 했는 걸 잘 생각해봐. 즉, 이거를 개념으로 다시 잡아보면 어떤 뜻이냐. A가 일어난 가운데 얘가 일어난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일어난 가운데가 A의 개수 속에서 보는 거잖아. 전체 개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가 아니고 A가 일어난 경우에서 보는 거죠. A가 일어난 경우니까 그걸 우리가 작합을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치? 경우의 수. 그리고 나서 A가 일어난 가운데 B가 일어나는 거는 A도 일어나고 거기서 B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야? 남자이면서 동시에 중형인 거잖아. 교집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경우의 수인 거야? A, 교, B. 이렇게. 알겠어? 이 조건부 확률은 항상 이거의 개수분에 둘 다 같이 동시에 된 개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의 의미고요. 이 경우의 수 의미에다가 내가 여기에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사건이라고 해서 S로 하기로 했거든? S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줘. 똑같이. 왜? 분모분자 똑같이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 PA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치? 얘는 PA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는 복사건이지, 그치? 조집하려고 PA 이렇게. 그래서 얘는 확률 계산이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그 외우라고 하는 말이 맨 밑에 있죠? 아마 박스는 한정용이면 박스가 있어. 한정장 박스 PBA 되겠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A가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에서 푸는 거다. PA분의 PA 교 B. 알겠지? 그러면 꼭 A가 먼저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문자 바뀌면 얼마든지 뭐 맞춰서 쓸 수가 있다. 문자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 조건부 확률 P, B, A 이걸 배웠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 그러면은 P, A 분의 P, A, B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바뀌어서 만약에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얘는 공식이 P, B 분의 P, A, B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알겠지? 그러면 항상 뒤에 거 여기 적는 애가 먼저 일어난 거 그거 분의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일어난 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 그럼 예제 1번 문제 보자. 잘 잘랐다고? 어? 근데 그 머릿결이 참 나 5만 원짜리 뭐냐? 자, 지금 얘는 빨간 카드. 얘는 노란 카드. 번호가 이렇게 이제 1부터 9까지 있고 색깔이 정해져 있대요. 이렇게. 자, 근데 물어본 거잖아. 뭐뭐일 때 빨간 카드. 그러면 자, 거기 꼭 A, B를 안 적어도 돼. 빨간 카드가 먼저 일어났어. 빨간 카드. 빨간 분에 빨간 빛이 갈 거야. 이게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짝수가 적혀 있어요.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다 지금. 뭐뭐일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말 그대로. 그러면 여기 밑에 빨간 카드를 뽑을 확률인 거죠. 근데 여기 위에는 빨간 카드이면서 동시에 짝수까지 돼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지, 개념이. 그러면은 빨갛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9개 중에서 5개가 다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5 이렇게 구하면 되고 빨강에서 짝수인 거, 빨강에서 짝수인 거는 이렇게지. 2개잖아, 그렇지? 2개. 9개 중에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9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어? 그럼 5분의 2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공식으로 한번 적어본 거고 솔직히 이 문제는 공식을 안 해도 빨간 거 5개 중에 짝수 2개 있네? 5분의 2 되죠? 왜 얘는 너무 쉬운 거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을 뭐 개념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을 너희가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적어봐 준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은 문제 1번이나 2번도 뭐 같이 보면 문제 1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홀수의 눈이 뭐겠어? 주사위에서 1, 3, 5 그 눈이 소수일 확률 3, 5 3분의 2지? 그치? 근데 그 3분의 2도 우리가 공식으로 한다면 홀수일 확률 2분의 1 그 눈이 홀수면서 소수일 확률 그러니까 뭐야? 3, 5 두 개지 그치? 그러니까 6분의 2, 3분의 1 똑같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거 계산해봐요 너희들이. 근데 문제 2번도 쉬워. 문제 2번 좀 전에 여기 표 적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저거 뭐 생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루 동안 중간부터 하루 동안 생산된 반도체 중에서 한 개를 뽑았을 때 그치? A 반도체가 나왔다. 얘는 한 개를 뽑았을 때 A 반도체가 나왔다는 건 A 반도체를 뽑았을
반도체.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확률. 600개 중에서 서울 320개죠. 600분의 320. 그래서 조건부 확률. 알겠지? 너희들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 확률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모르고 배웠던 게 있어. 이거는 그냥 하나 얘기하고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하얀 거 3개, 까만 거 2개가 있었어. 내가 여기서 공을 이제 연달아서 연속하여 2개를 꺼낼 때 이렇게 확인하고서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적어줘요.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말 적어줘야 돼. 그래서 연속해서 동시에 하고 연속하면 틀려요. 연속한다는 건 하나를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지 말고 하나를 꺼내는 거고 다르다. 동시에 2개를 꺼낸다는 건 동시에 2개. 그러니까는 이 동시에 2개를 꺼낸다라고 할 땐 조합을 써야 돼요. 앞에서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그럼 내가 여기서 2개를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첫 번째 꺼낼 때 흰 공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죠. 내가 모두라는 건 동시에니까 당연히 곱하는 거지. 옛날에 곱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곱해요. 근데 하나를 꺼내서 다시 넣지 않았으니까 전체 개수가 몇 개야? 4개로 줄었어. 그리고 하얀 거를 가져갔잖아. 하얀 것도 줄었어. 2개. 그러면은 첫 번째는 흰 공일 확률이 5분의 3인데 두 번째는 흰 공일 확률이 좀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 앞에 온 얘가 흰 공일 확률 P 흰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에 온 이 4분의 1이라는 확률은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은 흰 공을 뽑았을 때 다시 흰 공이 될 확률이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띵띵 이렇게 그냥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앞에 뭐가 일어나서 여기가 뒤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 상황이 바뀌게끔. 이 조건이 달려가지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경우의 수도 구할 때 쉬운 건 쉬운데만 어려운 거 이거 뭐 말하는 거 이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못 풀잖아. 확률도 마찬가지다. 알겠지? 그래서 덧셈 정리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거의 또는만 나오면 그냥 만 더하면 되는데 조건 확률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예제 2번이란다. 예제 2번을 하기 전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확률 이거 곱한다고 이렇게 선생님 잠깐 했잖아. 옛날에는 곱셈 정리라는 걸 안 하고 그냥 배웠는데,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조건부 확률을 배웠잖아, 지금. 조건부 확률을. 그러면은 이 조건부 확률 공식이 이렇다라는 걸 알았어. 정의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등식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등식이잖아. 등식을 변형할 수 있지. 좀 넘길 수 있잖아, 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얘가 1로 넘어가면은 얘랑 곱해서 얘가 돼. 즉, 그게 무슨 말이냐? P, A, 교, B. 즉,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 즉, 곱사건의 확률. 곱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야? A, B 모두 동시에 각각 연이어 연달아 이런 식의 말들을 해주는 사건을 우리가 모두 곱사건이라고 하죠. 그걸 교집합으로 표현하잖아, 그렇지? 이런 거 항상 같이 일어나는 애, 세트로 막 일어나 같이 해야 돼. 또는이 아닌 반대, 그렇지? 이런 애들일 때의 확률이란 말이야. 맞지? 동시에 있는 거. 이 확률은 계산이 어떻게 되더라? 넘어가 보니까 PA 곱하기 PBA 이렇게 되더라. 이런 공식에서는 또 어떻게 되더라? 얘가 PB 곱하기 PAB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서로 곱한 것과 같더라, 이게.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적었던 그 흰공일 확률, 흰공인데 다시 또 흰공일 확률이 이런 개념인 거죠. 그치? 흰공인 거, 흰공인 거. 그러니까
되겠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를 이 공식을 외워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이걸 막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걸 외우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공식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알겠지? 얘는 알아야 돼. 왜? 얘를 알아야 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왜? 너희가 확률을 못 구하는데 확률을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 그럼 공식으로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꼭 공식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런 걸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 왜? 곱사건에 대해서 곱하기로 진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지? 곱셈 정리라고 해요. 앞에 곱셈 정리, 더하기가 들어갔잖아, 중간에. 맞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요렇다라는 정리 하에서 예제 2번을 볼게요. 예제 2번은 20개의 제비 가운데 4개가 당첨 제비다. 윤경이와 지혜의 순서로 한 번씩 제비를 뽑을 때 윤경이와 지혜가 각각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각각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윤경이가 당첨될 확률도 구하고 또 지혜가 당첨될 확률도 구해라. 답을 2개를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윤경이가 먼저 당첨될 확률을 구해야 돼. 윤경이 당첨. 윤경이가 당첨된다는 거는 윤경이가 먼저 뽑을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 윤경, 지혜 순서로. 그렇지. 그리고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러면 얘가 윤경이가 먼저 뽑는 거니까 이거 너무 쉬워. 윤경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인 거야? 당첨 확률. 그렇지. 근데 이거야. 그치? 이렇게 해야 그냥 왜? 걔가 맨 처음에 20개 중에서 4개가 당첨제비인데 뽑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얘가 중요해요. 요거 잘 물어봐요. 지혜가 당첨돼요. 그럼 지혜가 당첨될 확률은 지혜는 무조건 2번째로 뽑아야 되거든? 앞에 윤경이가 뽑는다고. 그리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도 않아요. 맞지? 뭔가 윤경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죠. 지금. 그치? 그렇다면 상황이 2가지인 거야. 지혜가 당첨되는 상황은 앞서서 윤경이가 당첨돼서 다시 지혜도 당첨돼. 상황도 있고 윤경이가 당첨이 안 되고 동시에 지혜는 당첨돼. 이렇게 2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또는의 개념이에요. 이해되겠어? 이건 동시에고. 2명이 뽑을 거니까 순서대로. 그래서 윤경이가 당첨이 된다. 그러면 윤경이 당첨되면 좀 전에 했지 5분의 1이라고. 그치? 5분의 1. 그러면 얘 동시에니까는 곱할 거야. 그치? 곱하고 그럼 지혜가 당첨돼야 돼. 그러면 지혜가 당첨된다는 건 20개 중에서 하나 가져갔으면 19개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당첨됐으니까 4개 중에서 1개 가져갔지? 3개. 이해되겠어? 요렇게가 되겠네. 요렇게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부죠. 우리가 이제 조건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뒤에 오는 거. 그 다음에 윤경이가 당첨되지 않는 건 여기에 다 이렇게 그렇지? 반대니까. 선생님 바로 했어. 여사건 5분의 1이 있고 5분의 4건. 아니면 20분 다든지. 알겠지? 그리고 동시에 지혜가 당첨이 돼야 돼. 그러면 지혜가 당첨되면 우선 하나 줄었으면 19개고 당첨제비를 얘가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4개 그대로 남아있지. 그치? 4개 이렇게.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더하는 개념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19분의 3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19분의 4 19 이거 곱하기 9, 4, 15 4 3, 4, 4, 16 19 이렇게 나오겠지. 아닌데 계산 안 더 했나? 5 나쁜이 되면 되나? 9, 5, 4, 15 4 맞네.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윤경이가 당첨될 확률도 5분의 1이고 지혜가 당첨될 확률도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비 뽑는 순서는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학적인 계산은 똑같다. 첫 번째 거구나 두 번째 거구나. 다만 내가 주도적으로 그 확률을 만드는 것이냐 남에 의해서 내 확률이 결정되는 것이냐 그거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치? 아쉬움. 맞지? 어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 솔직히 확률 똑같아요. 먼저 보면 맨 마지막에 남은 거를 보나. 그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면 10개의 제비 중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씩 2개의 제비를 뽑을 때 당첨 제비가 1개만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지금 10개 중에서 3개가 당첨 제비야. 근데 이게 상자에서 2개의 제비를 뽑을 때 근데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요. 알겠어? 당첨 제비가 1개만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는 얘는 1개만 뽑히는 거니까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을 때 그치? 그냥 계산할 수 있지? 첫 번째 당첨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더하기 첫 번째가 당첨이 안 나오고 두 번째가 당첨이 나오고 해서 전체 몇 개분이 몇 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봐요. 더하면 돼요. 뒷장의 문제. 예제 3번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 예제 3번이 시험에, 예제 3번의 이 라인이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라인이에요. 알겠지? 얘네들은 수능에서도 잘 나와요. A형. 너희 나중에 A형 볼지도 몰라. A형 라인. 엄마? A형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잠깐 시험하는 타임 너무 무관심하게 진단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잠깐 너희들한테 얘기해. 너희들은 어차피 자연계라 왔기 때문에 지금 내신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이제 A형을 볼 것인가 B형을 볼 것인가. 너희는 어차피 내년이면 수험생이니까 큰 차이는 없거든. 그러면 B형을 보게 되면은 가산점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정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가산점이 내신, 수시를 갈 때 수시에서는 가산점이 있고요. 수시 같은 거. 그러니까는 내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저를 내가 수학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 개념이 있거든. 이런 것들. 그치? 최저에서도 좀 가산점이라고 하면 좋겠다. 하여튼 뭐 B형하고 A형이 있는데 얘가 아직 가산점이 있어요. 정시를 가면 가산점이고 보통 5%에서 25%가 25%인 경우도 있어. 그리고 가산점. 그 다음에 그 최저 등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약에 따라서 A형을 보면 B형을 보면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A형을 보면은 그 등급에 플러스 1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 플러스 2를 시키는 학교가 있어. 최저 등급은 숫자가 작아야 되는 거 알지? 그치? 근데 A형을 보게 되면은 자연계를 지원할 때 플러스 1을 시키면은 딴 거 더 다 잘하던가 뭐 이런 거 플러스 2를 시키는 학교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저를 선택할 때. 그러면 너희들이 뭐 최저를 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 5%, 25% 가산점 정시를 만약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25%나 주면 비용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진짜 많이 주면 25% 주고 좀 적게 주면 5% 주고 그래요. 알겠어?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 데는 잘 없어요. 알겠어? 그러면 25%라는 게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러면 A형을 보고 B형을 봤어. 근데 B형을 봤단 말이야. B형이라고 하는 점수를 봤을 때는 진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몇 점 만에 잘 모르지만 공부를 웬만큼 하지 않고서는 70점 이상 받기 힘들어요. B형. 너희도 지금 솔직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다 해도 60 몇 점 받고 60점대. 60점대가 이건 수능에서다. 너희는 지금 현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대가 확 또 좀 올라가면서 등급은 내려가니까 이 60점대라고 하는 게 사실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정도냐면 한 3, 4를 60 몇 점이냐 그러니까 1의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3등급의 가능성은 좀 떨어져 솔직히 4등급이 좀 더 가까운 점수거든. 근데 내가 노력해봤자 이 정도 점수밖에 못 받을 것 같다. 내가 이걸로 한 80점 하면 좋지. 좋긴 한데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A형을 보면은 무조건 80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80점이라는 게 어떤 점수냐면은 4점짜리를 5개 틀리는 거야. 5, 4, 20. 그럼 80점이 딱 나오잖아. 4점, 3점짜리 다 맞추고. 그러면 A형에서 4점짜리 5개가 맨 뒤에 2개. 그
다음에 객관식 뒤쪽에 3개. 서술형 단답형. 그러니까 단답형 맨 뒤에 2개, 20, 30. 그 다음에 객관식 20, 19, 18. 수학. 알았어요. 그래서 요 3개. 여기 제일 어렵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이 5개를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춘다. 이러면 80점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얘를 80점을 받았을 때, 이게 가산점 25% 했을 때 몇 점이 똑같은 점수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얘를 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 곱하기 가산점이니까 100분의 1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80이 나올 때 이게 몇 점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면 1.25니까 100%가 그대로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25% 가산점이라는 건 그 점수에 25%를 더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1.25니까 1.25로 얘를 나누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그러니까 A용 공립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진짜요? 그리고 저기 25% 준다는 부정도 없으니까 더 적으면 그렇지. 자, 80 나누기 1.25죠. 잘하는데요? 의대하는 애들이잖아요. 맞아. 이 점수가 64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얘를 64점 이상 받을 자신이 있으면 비용을 보는 거고 64점 이상 받을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A형을 보내면 난 얘를 80점 받을 자신도 없는데요. 얘가 70점 정도라고 해도 얘가 50점대 후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나아요. 이거를 내가 60점대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양이면 80점이 나오거든. 그래서 하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 속초, 삼각함수, 막 이런 거 하여튼 서서히 지금 어려워지려고 하는 애들 하나도 안 하니까. A형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A형은 쉽게 가요. 그러면 이과들이 A형 지금 문과들 불리하겠네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A형 등급컷이 높은 것도 있고. 그러면 B형을 왜 만들어놨냐? 무조건 거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맞아. B형 가라. 선택 없다. B형 가라. 알겠지? 그런 애들은 B형 보이네요. 그래서 A, B형 선택을 준다면 뭐 굳이 B형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준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계에서 B형을 봐야 되는 학교는 여기 지금 대구권에서는 경북대 하나고요. 알겠어? 경북대 하나.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충북대는 과가 달라요. 그럼 조금 낮은 과 몇 개는 A형 선택이고 조금 높은 과는 무조건 B형 봐야 되고 그렇게 일부 그러니까 학과를 너희가 어디 갈지를 정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사립대학교는 다 A형 선택이에요. 되게 높은 사립대들 있잖아. 저 인서울에 그런 데 빼고는 웬만하면 다 A형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B형에 대한 거 그렇게 정시면에서 그렇게 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최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선택을 주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 등급이 이걸 받으면 2등급, 3등급 이렇거든. 근데 거기서 뭐 플러스 1, 뭐 2 해도 이거보다 나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내신 위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연계 나중에 선택할 때 자연계니까 확실히 선택할 학과도 많고, 그렇지? 어떻게 내가 쟤네들 저기 미경이가 물어봐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인문계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더 폭넓어요. 학과도 많고 정신도 많고. 그럼 뭔가 문과애들은 뭔가 더 잘해야 돼. 이게 대학에서 좀 무시하다. 운이 비좁아요. 진짜. 옛날에는 학과가 다 좀 동등하게 많았는데 이게 그것도 이제 장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그렇자 대학교 이익 남기려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많이 없어졌어요. 학과가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학과가 별로 없고 웬만한 좋은 거는 다 진짜 1등급 바다에서 들어준다. 그 어제 미교애들이 최저 커트라인 2.9예요. 2.9 밑으로는 문계 그 학과 괜찮하게 갈 데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근데 뭐 3점대 초반 돼야지 대구대. 진짜? 없어요. 3점 줘요? 문과애들은 난 오히려 이과애들보다 문과애들이 더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겠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연계는 4점대 초반까지 있어요. 와, 노력해라. 너 4점대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예제 3번을 잘 일나라 예제 3번. 그럼 수원, A형 택하면 수원이가 미통기. 미통이요? 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 원순열을 딱 하잖아. 다 필요 없어. 중복조합 말이야. 중복조합 하나 들어가요. 2학년이냐고. 그 다음에 확률은 똑같아. 알겠지? 확률은 똑같고 통계도 똑같아. 알겠지? 이쪽이랑 수투요. 어떤 거? 아니지. 수학이 수학. 그렇게 알게요. 알겠어? 요거 15문제, 16문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수학도 A형의 난이도와 B형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A형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겹쳐지는 게 있거든. 그러면은 A형에서는 4점을 주는데 B형에서 3점을 줘요. 그러니까 B형이 어려운 거야, 확실히. B형이 어렵고 점수도 짜고 뭐 이런 거니까 너희들이 뭐 그렇게 꼭 B형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 내신에 충실하는 거야. 그렇지? 자, 예제 3번을 보자.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에서 생산하는데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 제품의 자 이제 예제 3번을 듣고 전체 제품의 30%라 했으면 바로 쓸게. A 공장의 확률 전체 제품의 30%니까는 100분의 30 이거 확률인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B 공장의 확률은 당연히 6번이니까 100분의 70 이렇게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 밑에 말이 되게 중요한 거다. A, B에서의 분량률, 즉 A에서의 분량률 2%, B에서의 분량률이 5%. 너희들이 이 말 뜻을 잘 해석해야 돼요. A에서의 분량률이라는 건 전체에서의 분량률이 아니야. A 제품에서. 맞지? A 제품. 그러니까 A 제품을 뽑았는데 거기서 분량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 말 뜻이. 알겠지? 이제 뭐 처음 배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알아두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A 제품을 뽑았는데 거기서 분량의 확률. 여기서는 2라고 적었다. 얘는 2라고. 알겠어? 어쨌든 한번 이렇게 적을게. 그게 뭐다? 바로 2%다. 2%니까 얘가 얼마야? 100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겠지. 2%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뭐겠어? 얘는 분량인데 뭐야? B를 뽑았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게 얼마야? 100분의 5 이렇게. 알겠지? 그치?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그래서 자, 관로 1번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 그 제품이 불량.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1번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전체에서. 얘네는 전체가 아니고 각각 A에서 B에서 전체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1번이 그럼 전체에서 분량. 모르겠어? 이거는 P 분량. 선생님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그러면 전체에서 분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할까? 이게 이제 아직 개념이 잘 안 와닿을 건데 이거를 모르겠다. 이게 좀 이해되려나? 전체가 있어. 전체가. 그치? 그러면 이 전체 안에는 A 제품이 있어. 이 바깥이 B예요. 맞지? 여상권 개념이니까 여기다 B를 이렇게 적지 않는다. 바깥이 답니다. A, 바깥 다 B. 그러면 이 상황에 분량인 게 있어. 분량. 이거 표시하지 않을게. 얘가 분량이면 이 바깥은 분량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분량의 확률이라는 건 바로 얘를 구하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분량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 A이면서 분량인 거. B이면서 분량인 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분량이라고 하는 확률은 이거가 같네. A 교집합 분량 더하기 B 교집합 분량. 이 분량의 확률이 바로 요거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분량의 확률 구하기가 쉬워진다. 접근이. A, B 동시이면서 이건 없어. A이면서 분량인 거와 B이면서 분량인 걸 합하면 그냥 분량인 애들 다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분량의 확률은 이렇게 두 개, 교집합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요런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공식 안에. 맞지? 공식 안에. 이거는 공식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 P, B 교집합 분량. 이렇게 들어가 있다.
거지. 그치? 그게 100분의 5다. 그러면 얘는 이게 넘어가면 되지. PB가 얼만데? 100분의 70. 100분의 70이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5랑 100분의 70을 곱해주면 돼. 얘는 100분의 5랑 100분의 70이 곱해주면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얘도. 그러면 여기도 P 안 적어도 돼. PA분의 PA 교집합 분량이 있지. 그러면 PA인 100분의 30이 얘랑 곱해지겠죠. 그치? 10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30 이게 곱해지면 돼요. 두 개가 더하면 되겠다. 요 정도는 좀 약분하고. 그러면 1000분의 6, 1000분의 35, 1000분의 41. 그치? 이런 식으로 0.041로 이렇게 소수로 적었어요. 소수 안 적어도 되겠네. 알겠지? 이렇게 우리는 불량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게 진짜 핵이다. 1번은 과정이다 사실. 2번. 그 제품이 불량품일 때. 내가 전체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걔가 불량품인데 그게 A 거일 확률. 뭐 1대1라고 했으니까 조건 문제. 내가 그거를 뽑았더니 불량인데 그게 A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P 불량 PA 교집합 불량. 불량의 확률 구했죠. A 교집합 불량의 확률도 구했죠. 그러니까 이거 더한 거, 아까 더한 거 얼마였어? 1000분의 41분의 요거 계산한 거 1000분의 6. 뭐 중간에 약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없애는 게 쉽니다. 이렇게. 알겠어? 41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아주 보편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면서 시험에 되게 잘 됐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꼭 알아둬라.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문제 4번, 문제 5번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문제가. 5분 남았으니까 내가 4번, 5번 둘 다 어려워. 근데 4번이 좀 쉽거든? 5번을 해볼게. 4번은 너희들이 해보고 스스로 5번을 같이 해보자. 자, 어느 감귤 농장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귤 선별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감귤 선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는데 선별기의 정확도는 90%라고 한다. 그러니까 90%라는 거는 뭐야? 잘못 감별을 한다는 거야. 1등급을 2등급으로 하거나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거나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등급 감귤과 2등급 감귤을 절반씩 섞어 넣은 한 상자의 감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말 되게 어렵잖아. P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지금 우선 절반씩 섞어놨다. 그치? 전체 절반씩 있어요 지금. 자, 이랬을 때 어떤 감귤이 이 선별기를 통과할 때 1등급으로 판정할 확률. 그러니까는 선별기를 통과하면서 1등급으로 판정을 한다는 거는 1등급인데 1등급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 2등급인데 1등급으로 판단하는 게 있죠.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가 1등급 판정 얘는 진짜 1등급, 2등급이라는 얘기야. 얘는 1등급 판정. 그러면 1등급 판정이라는 게 아까도 분량 그거랑 비슷한 거야. 분량이 A 분량도 있고 B 분량도 있잖아. 그것처럼 1등급을 판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1등급인데 1등급으로 판단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는 굳이 얘기하면은 1등급인데 1등급 판정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더하기 이렇게 적어줘. 야, 근데 2등급 그런데도 일어났네. 2등급 밑에 1등급 판정. 다시 교집합 한다는 게 엄청 쉬워요. 문제 외워서 끝나면 일단 하네요. 자, 2등급인데 1등급을 판정한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개념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 확률을 내가 생각을 해보자. 1등급인 애는
얼마 있어? 2분의 1. 그치? 근데 1등급인 걸 1등급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 바르게 판단한 거지. 얼마였어? 아까 여기 안 적었는데 선별기가 판단을 다르게 판단한 확률이 얼마나 정확도 90%. 100분의 90. 공식. 이렇게. 이해되겠어? 더하기 2분의 1. 58. 90.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전기수로. 그러면 20분의 9하고 10. 그러면은 20분의 10이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구하라고 하죠. 2번은 뭐냐? 1번. 2번은 이 선별기가 1등급이라고 판정했을 때, 자, 이랬으니까 또 여기도 이렇게 1등급 실제로 판정. 그렇지. 아니지. 판정. 근데 그게 진짜 안 좋거든. 이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잖아. 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P 1등급 판정. 2분의 1. 그리고 P 1등급 94. 2분의 1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좀 전에 구했고 이거잖아. 그치? 다르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는 20분의 1. 이렇게. 10분의 9. 이렇게. 되겠어? 이해했어? 이해했지? 네. 이거 이해했으면 문제 4번 훨씬 쉬울 거야. 나는 아까 책가루 맞았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잘 이해하지 알겠지? 조건부 확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잘 이해되면 그 뒤로는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또 수익을 풀어보면 좀 어려운 애들이 또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주면 된다. 알겠어?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요.